지금 본 게 제가 6개월 전에 스탠스오프에서 찍었던 영상인데요. 제가 지금 호주에 온 지 1년하고 11개월 됐어요. 농장에서 일을 해서 세컨 비자까지 따가지고 총 2년을 머무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호주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이나 아니면 느꼈던 점들을 얘기해드릴까 해서요. 2016년 6월에 브리즈번이란 곳으로 처음 도착을 했어요. 도시는 굉장히 크지는 않은데 올드함과 세련됨이 가장 살짝 겹쳐져 있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지루하다고들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고요. 이 브리즈번 근처 말고는 가본 적이 없는 것도 이유가 되기도 하고, 한국에서 있다가 딱 호주에 처음 도착하면은 그 여유로움에, 도시의 여유로움에 굉장히 빠져들어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참 쉴 곳이 많은 곳이기도 해요. 산책하기도 좋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친구들 만날 때 주로 카페에서 만나거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PC방이나 술집에서 만나거나 그러겠지만, 여기 사람들은 피크닉을 굉장히 많이 가요. 그냥 물 하나만 들고 가도 그냥 잔디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또 날씨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요. 7, 8월 겨울에는 햇빛이 있으면 그래도 반팔 입고 다니기 딱 좋고요. 여름에는 좀 습하고 더운 편이에요. 기후로 말하면 그렇고, 세컨 비자도 딸 겸 그리고 돈 더 벌 겸 해서 농장으로 가게 됐어요. 처음에 갔던 곳이 스탠스오프라는 곳인데요. 이 브리즈번 이 도시에서 남서쪽으로 한 3시간 정도 차로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스탠스오프라는 곳은 말로 하면은 아주 조그만 촌마을이에요. 인구 몇천 명 되지 않는. 그런데 농장은 굉장히 많아서 워킹 홀리데이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러 좀 많이 오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제가 농장을 1년 반 동안 있었으니까 제가 다녔던 농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농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 돈을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시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시급 7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호주 최저 시급이, 농장에서 일하는 최저 시급은 22.86달러예요. 지금 환율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서 한국 돈으로는 얼마라고도 말할 수는 없겠는데 대략 17,000원? 18,000원 정도? 그러니까 1시간에 17,000원 그 정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금을 15% 떼요. 옛날에는 그 세금 15%를 뗐던 거를 세금 환급을 다 받아서 그대로 100% 받을 수 있었는데, 2017년에 세금법이 바뀐 다음부터는 그 텍스 15%를 그냥 호주 정부에서 그대로 가져가게 돼가지고 돌려받을 수는 없고요. 최저 시급인 22.86불에 세금 15%를 뗀 가격 한 19.34불 돼요. 그 정도, 1시간에 그 정도 받으면서 일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컨트랙인데요. 작물을 하나 얘기한다면, 농장이니까 당연히 작물을 하겠죠. 토마토를 딴다고 합시다. 바켓 단가로 계산을 하는데 바켓 하나에 2불, 2.5불 정도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1시간에 내가 10바켓을 만들면은 1시간에 25불을 버는 거고요. 1시간에 20바켓 만들면 1시간에 50불을 버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천차만별인 게 자기 개인 능력에 따라서 또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작물 양이 얼마나 많냐,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그거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랙이, 일 잘하는 사람들은 컨트랙으로 일을 하는데 꼭 컨트랙을 추천할 수는 없고, 왜냐면 사람은 다 각자 개인 역량은 있는 법이고, 그 어느 상한선에서는 올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농장 시즌이 되면은 컨트랙을 받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400, 500달러 정도까지도 벌 수가 있고요. 못하는 사람들이 컨트랙 잡아서 한다고 하면은 50불 벌 수도 있고 100불 벌 수도 있고, 정말 그건 개인 역량이라서 어떤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2월에 농장 일을 시작하면서 아울리로 받으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시급 받으면서 일을 했어요. 장점이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돈은 계속 들어오니까 내가 할 만큼만 꼭 해주는, 그렇게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농장마다도 또 엄청 차이가 다르지만, 제가 있었던 농장에는 슈퍼바이저가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해가지고 친구들이랑 그냥 얘기하면서 일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어요. 그때 캡시컴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캡시컴 아울리 잡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굉장히 또 재밌게 일했던 기억이 나요. 또 맨날 술 마시러 다니고 밤마다 놀러 다니고 그러느라고 돈은 하나도 못 모으긴 했지만 Where you go, I'll follow, I'll follow, I'll follow. You'll always be my true love, my true love, my true love. Forever. I will follow you, follow you wherever you 그렇게 한 2, 3개월 정도 일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요. 왜냐면은 시즌이 끝나버렸거든요. 그 스탠소프 시즌이. 그래서 카부처라는 곳으로, 여기서는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는 딸기를 땄고요. 딸기를 따는 거는 처음에 농장 오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많이 권유하는 그런 잡이에요. 피커 할 때는 컨트랙으로 지급이 되고요. 트롤리라고 부르는 앉아서 탈 게 있어요. 그걸 타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딸기를 따고 다니는 건데 한 3, 4개월 정도 일했어요. 거기서 딸기도 중간에 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실력이 좀 늘더라고요. 피커가 120명 정도 되는 좀 규모가 있는 팜이었는데 거기서 상위권쯤이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늘더라고요. 그래서 시급보다는 조금 더 벌면서 지내다가 그 다음에는 피커들이 따고 가는 거 퀄리티를 체크하는 체커를 하면서 아울리를 받았어요. 22.86불을요. 시즌 때에는 또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정도? 그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일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거였거든요. 게다가 또 필드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하루에 많이 걸을 때는 40km까지도 걷고 그렇게 해서 주에 1,400불, 1,500불까지 몇 주씩 버니까 돈이 좀 모이더라고요. 그 돈으로 카부처 딸기 시즌이 끝나고 발리 여행을 다녀왔죠. 아주 재밌게 다녀왔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스탠소프로 10월에 돌아갔어요.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면은 주키니 피킹이었어요. 그러니까 애호박 있잖아요. 애호박. 네, 그거를 피킹하는 일이었는데 아울리 시급 받으면서 일을 했어요. 22.86불 받고 6개월 좀 넘게 한 거네요. 저한테는 나쁘지 않은 잡이었어요.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 주키니 작물들이 있으면은 제가 가면서 칼을 들고 칼이랑 바켓을 하나 들고 이렇게 줄기를 잘라서 바켓에 넣고 잘라서 넣고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였는데요. 제 성격이랑 잘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누구랑 대화할 필요도 없고 나만 일 잘하면은 그 어느 누구도 나한테 신경을 안 쓰니까 저는 일하면서도 그냥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좀 잘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허리는 좀 아픈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지 조금 하다 보면은 금방 적응돼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괜찮았던 거는 노을지네. 또 괜찮았던 거 한 가지는 컨트랙터를 통해서 농장에 들어갔는데 그 컨트랙터 분이 제가 일 열심히 하고 좀 성실히 하니까 좀 잘한다, 이 친구는 좀 다른 일도 맡겨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체커도 하고 그리고 트럭 드라이버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시급을 좀 더 받으면서 슈퍼바이저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몇 달간은 일을 좀 편하게 한 그런 케이스기도 하고요. 생각보다는 돈을 많이 못 모은 편이긴 해요. 왜냐면 저는 한 2만 불은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울리 잡의 한계상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딱 일한 만큼만 벌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맨날 일할 수 없으니까 쉬는 날도 있어야 되고 쉬는 날엔 또 여기 놀러 갈 때 많잖아요. 근처만 해도 골드코스트, 바이런 베이 뭐 그런 곳이 많으니까 놀러 가는데도 돈 솔찬히 꽤 쓰고요.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은 나가는 그런 돈들이 뭐 한두 푼이 아니니까요. 물론 정말 돈만 모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스탠소프 지역에 한국인, 일본인, 대만인 그리고 유러피언들 굉장히 많아요. 뭐 한 1,000명, 몇천 명은 될 거예요. 농장 시즌 때 오는 사람들이. 그 중에 진짜 돈만 모으러 온 사람들은 뭐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컨트랙 잡 하면서 하루에 3,490 벌면서 세이빙을 해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중간중간에 놀러도 많이 다녀가지고 돈은 한 10,000불 정도 세이빙 하는데 저는 만족해요. 이 정도로.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뭐 좋은 카메라를 좀 더 사거나 뭐 그러겠지만, 그리고 이게 지금 찍고 있는 게 파나소닉의 GH4인데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영상은 사실 GH5로 찍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찍은 지 한 일주일 지났나? 일주일 지났을 때쯤 또 평소처럼 타임랩스를 찍으려고 집 앞에 놨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군가 가져갔더라고요. 카메라를. 산지 얼마 안 됐고 그거 렌즈랑 카메라까지 합쳐서 3,500불 넘는 거였는데 그때 굉장히 멘붕 왔었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뭐 잡소리고. 그리고 호주는 인건비가 비싸서 자연스레 물가도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워홀러들은 재료들을 사가지고 집에서 해먹는 거를 아마 주로 할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김치볶음밥도 못하고 김치찌개도 못 끓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호주 와서 조미료들, 그러니까 간장, 식초, 고추장, 고춧가루, 조미료들을 엄청나게 모아서 그냥 주 재료만 있으면은 바로 요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올랐어요. 아마 워홀러들 대부분은 공감할 거예요. 요리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된다는 건요.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농장에서 일할 때도 뭐 중간에 식사 시간 같은 때 뭐 어디서 사 먹을 때가 있는 게 아니고 런치를 싸가야 되니까. 그건 아마 시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돈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은 그냥 식당 가서 사 먹을 수 있겠는데 대부분은 그냥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일터로 가져가가지고 런치 시간 때 먹고 그렇게 하죠.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2년 동안 지내고 나니까 아마 다른 곳으로 떠나면은 이런 여유로움이 굉장히 그리울 것 같아요. 이제 해질 시간 다 됐으니까 타임랩스나 하나 찍어야겠습니다. 감사해요.